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월 2% 수익, 원금 100% 보장 처음 2달은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달,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가 됐고 홈페이지는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사기입니다. 저는 평생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당했습니다. 지금부터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4년째 박영자 씨의 하루는 잔잔했습니다. 아침 7시면 눈을 떴고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상인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신선한 나물과 두부를 골랐습니다. 점심 무렵이면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매달 국민연금 80만 원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퇴직금 1억 원과 저축 1억 원, 총 2억 원은 은행 정기예금에 묶어뒀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삶이지. 큰 욕심 없이 살아가는 평범한 노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화요일 오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KK자산운용입니다. 젊고 정중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요즘 은행 금리 많이 떨어졌죠? 정기예금 이자가 연 2%도 안 될 텐데요. 저희는 월 2% 수익을 드리고 원금도 보장해 드립니다. 영자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월 2%요? 그럼 1년이면? 네. 연 24%입니다. 원금 보장에 공식 등록까지 된 상품이에요. 만약 1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200만 원. 지금 받는 연금보다 2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시니어 전용 상품이거든요. 금융당국에 등록된 합법 투자입니다. 공식 등록이라는 말에 경계심이 누그러졌습니다. 자세한 안내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며칠 뒤 고급스러운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컬러 인쇄된 책자, 유명은행과 비슷한 문양, 등록체 2024에 005라는 글씨. 이건 좀 다른 것 같은데? 하지만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 아닌가? 영자 씨는 책자를 서랍 깊숙이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알아는 보자. 남편과는 10년 전 심장마비로 사별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며 한 달에 한 번 만나면 다행이었습니다. 하루 중 누군가와 대화하는 시간은 1시간 남짓. 경로당 친구들과의 짧은 수다가 전부였습니다. 그런 영자 씨에게 매일 오후 3시쯤 걸려오는 전화는 어쩐지 따뜻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날씨 쌀쌀하죠? 감기 조심하세요. 투자 상담사 김민준이라는 남자는 매번 안부를 물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요즘 뉴스 이야기까지. 고객님, 요즘 물가 많이 올랐죠? 노후 준비 정말 중요해요. 맞아요. 장 보러 가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한 투자처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영자 씨는 점점 그 전화가 기다려졌습니다. 하루 중 누군가 자신을 신경 써주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번 달부터 VIP 전용 상품이 열렸어요. 최소 투자금 5천만 원인데 고객님이면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월 100만 원씩 들어온다면 1년이면 1200만 원. 지금 투자하신 분들 중엔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많으세요. 며칠 뒤 문자로 고객 후기가 왔습니다. 덕분에 손주용돈 걱정 없어졌어요. 믿고 맡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영자 씨의 외로움은 점점 신뢰로 바뀌어갔습니다. 경로당 친구 정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순자야, 요즘 투자 같은 거 해봤어? 투자? 나는 무서워서 못해. 다 사기야. 순자의 단호한 말에 영자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자는 몰라서 그래. 이건 제대로 된 회사야. 다음 날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투자 한번 해볼게요. 5천만 원 할게요.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계좌번호 안내해드릴게요. 은행 창구에서 정기예금 일부를 해지했습니다.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 손해보시는데 괜찮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기대 반, 불안 반. 이제 나도 여유를 좀 가져도 되겠지. 며칠 뒤 계약서가 도착했습니다. 직인, 서명란, 전문 용어들, 원금 보장, 월 배당, 만기 3년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첫 달 말일, 입금 100만 원. 와 진짜네. 김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말 들어왔어요. 그럼요. 약속드렸잖아요. 매달 똑같이 들어갈 겁니다. 둘째 달에도 정확히 입금됐습니다. 영자 씨는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경을항에서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괜찮은 투자처 찾았어. 그렇게 2달이 평온하게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달 말일. 아침부터 휴대전화를 확인했지만 입금 알림은 없었습니다. 조금 늦는 건가? 저녁이 되자 불안해졌습니다.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간신히 상담원과 연결했습니다. 이번 달 배당금이 안 들어왔는데요. 시스템 점검 중이라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언제쯤이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입금은 없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입금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다음 날 1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휴 다행이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전화는 없는 번호로 바뀌었고 홈페이지는 접속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다음 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전형적인 유사수신 사기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은 거예요. 하지만 공식 등록이라고 다 위조입니다. 로고도 가짜, 서류도 가짜. 그럼 제 돈은요? 원금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의 절반. 집으로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남은 건 몇 달치 연금뿐.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보다는 자책감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왜 확인도 안 하고 믿었을까?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영자 씨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밥을 떠먹으려 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주말에 걸려온 전화에도 응, 잘 지내. 걱정 말라고만 했습니다. 아들이 알면 얼마나 걱정할까, 얼마나 실망할까 생각하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로당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영자야, 요즘 왜 안 나와? 정순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은 갔어? 응, 괜찮아.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투자 잘 됐다고 자랑했는데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리석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며칠째 집에만 있던 어느 날 순자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야, 문 열어. 나야. 문을 열자 순자는 영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 왜 이래? 많이 아파? 영자 씨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순자야, 나 큰일 났어. 순자는 영자를 안아주며 등을 두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말해봐. 영자 씨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투자 권유 전화부터 송금, 그리고 사기를 당한 것까지. 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자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응, 사실 우리 경로당에도 비슷한 일 당한 사람 여럿이야. 박할머니도 작년에 3천만 원 날렸어. 다들 부끄러워서 말 안 하는 거지. 영자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래. 나도 그런 전화 몇 번 받았어. 안 했지만. 그리고 내 친구 남편도 비슷한 거에 당해서 몇 천만 원 날렸대. 순자의 말에 영자 씨는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나만 어리석은 게 아니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데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순자는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자야, 내 잘못 아니야. 그 사람들이 나쁜 거지. 너무 자책하지 마. 그날 이후 영자 씨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도 다시 나갔습니다. 친구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랜만이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라고만 했습니다. 영자 씨는 그 따뜻함에 감사했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자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자야, 나 지금 중요한 거 물어볼 게 있어. 집에 있어? 응, 있어. 30분 뒤 순자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손에는 투자 안내 책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봐. 오늘 이 회사에서 전화 왔는데 월 3% 준다고 하더라. 원금도 보장한대. 영자 씨는 그 책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디자인, 구성, 문구 모든 게 자신이 당했던 그 안내서와 너무 비슷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순자야, 절대 하지 마. 응? 그런데 이건 좀 다른 것 같은데. 회사 이름도 다르고 금융위원회 등록됐다고? 아니야. 영자 씨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똑같은 말 들었어. 금융감독원인가 원금 보장. 다 거짓말이야. 제발 하지 마. 순자는 영자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확인해? 금융감독원에 전화해봐. 진짜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할 수 있어. 영자 씨는 순자와 함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등록업체 조회 메뉴를 클릭하고 회사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순자는 입을 벌렸습니다. 헐, 진짜 가짜네. 그래. 나도 이렇게 당한 거야. 영자 씨는 자신의 경찰 신고, 내역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경고 문자를 순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순자는 책자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에휴, 위험할 뻔했네. 영자야,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나도 당할 뻔했어. 영자 씨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다행이다. 적어도 순자는 막았구나.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의심되면 무조건 서로한테 먼저 물어보자. 그래, 혼자 결정하지 말자. 영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당한 경험이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 생각이 그녀를 조금씩 치유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며 영자 씨는 서서히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잃어버린 5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도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범인들은 해외로 도피했고 돈은 여러 계좌로 분산되어 추적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단단해졌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교훈은 얻었어.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어떤 말에 속았는지, 어떤 신호를 놓쳤는지. 그리고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어. 영자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블로그 같은 거 만들 수 있을까? 블로그요? 갑자기 왜요? 엄마가 쓰고 싶은 게 있어서. 아들은 주말에 찾아와 영자 씨에게 블로그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며칠 연습하니 글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블로그 제목은 영자의 안전한 노후 일기. 첫 글의 제목은 나는 이렇게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였습니다.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썼습니다.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의 심리, 외로움이 어떻게 신뢰로 바뀌었는지, 송금하던 순간의 설렘, 그리고 사기를 깨달았을 때의 절망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부끄럽지만 이 글이 누군가의 5천만 원을 지킬 수 있다면 기꺼이 공개합니다. 글을 읽고 나서 며칠 동안은 조회수가 10명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전화 받았어요. 덕분에 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이 글 보여드렸어요. 조심하시겠대요. 용기 내서 글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친구도 당할 뻔했는데 이 글 보고 안 했어요. 영자 씨는 댓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경험이 누군가를 지켰구나. 그 후로 영자 씨는 꾸준히 글을 올렸습니다. 금융사기 예방법, 금융감독원 신고 방법, 의심스러운 투자 권유를 거절하는 방법 등 블로그는 점점 입소문이 났고 조회수도 늘어났습니다. 영자 씨는 비록 잃은 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돈을 지켰다는 사실이 그녀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오늘도 영자 씨는 블로그에 새 글을 올립니다. 제목은 짧고 단호합니다. 원금 보장, 고수익, 그런 건 없습니다. 글 속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금, 연금, 평생 모은 돈, 그 모든 것은 단 한순간에 방심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나는 조심스러운 사람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경계심을 무너뜨립니다. 친절한 말투는 의심을 잠재웁니다. 고급스러운 서류는 안심을 만들어냅니다. 사기꾼들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확인하는 습관만 있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1332은행, 증권사 등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조회를 클릭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의심하세요. 고수익과 원금 보장이 함께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은행 이자가 연 2%인데 월 2%를 준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셋째, 공유하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전문가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신중한 겁니다. 저도 만약 순자에게 먼저 물어봤다면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영자 씨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맺습니다. 사기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마음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세요. 그게 내 인생의 보험입니다. 글을 읽고 나서 영자 씨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햇살이 따뜻합니다. 비록 5천만 원은 잃었지만 그녀는 더 큰 걸 얻었습니다. 경험, 교훈, 그리고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댓글, 알림입니다. 글 보고 아버지 투자 막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영자 씨는 미소 짓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노후는 내가 지킨다. 블로그 화면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오늘 영상 고정 댓글에 확인 루틴 카드를 남겼습니다. 가족 부모님께 바로 공유하세요. 고수익 원금 보장 중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초창기 구독자로서 함께 성장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